유럽연합의 신재정협약에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국가가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7월 항구적 구제금융기관으로 출범할 유로 안정화기구 협약도 승인됐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지수가 지난 12월 전월 대비 0.9% 줄면서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과 경제 예측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평균 3.3%로 전망했습니다. 다수의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가 올 1분기 저점을 통과한 뒤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세종시 테마주에 대해 주도 세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영보화학,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등의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겠습니다. 밤새 이후 정상회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 문제는 거론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오히려 조금 거대 담론이라고 보여지는 ESM 조기 출범이라든가 혹은 신재정 협약에 관한 의제들만 올라온 모양인데요. 때문에 그리스 문제는 여전하고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나마 좋았던 부분은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소화가 됐다라는 정도인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그저 그랬듯이 우리 증시 역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1포인트 정도만 플러스여서 언제 곧 하락 반락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고 기관도 사질 않네요. 선물은 사주겠거니 했던 부분마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전에 삼성 SDI와 대한항공의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주요 종목의 움직임까지 먼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유로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31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U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외인 매도가 확대되면서 장 초반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프로그램 매매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서 재차 상승 반전했고요. 196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고 또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06% 상승한 1941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외국인은요 51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6거래일째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265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반면에 개인은 4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이 모두 매수 행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0.4% 상승하면서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수급 주체들이 다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58억 원, 기관이 42억 원, 외국인이 23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 상승 등 유로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장 초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중 하락 반전했죠.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3원 하락한 1124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송장비와 전기가스업 및 철강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9% 하락하면서 10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외국계 매도에 5일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5% 빠지면서 27만 6,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51% 상승하고 있네요. 3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34% 현재 상승하면서 30만 6,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반면에 2.76% 빠지면서 44,100원에, KB금융도 1.87% 빠지면서 4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4% 약세 보이면서 현재 3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1.07% 현재 상승하면서 275,100원에, 서울반도체는 2.46% 상승하면서 2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CJENM은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31,75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7%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FA는 2.21% 상승하면서 5만 5,500원에, 메디포스트 역시 2.59% 상승하면서 13만 8,8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이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유조선 수주 계약에 체결했다는 소식에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현재 2.5% 상승하면서 30만 7천 원에, 삼성중공업도 3.98% 상승하면서 3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5.54% 급등하면서 현재 2만 7,6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세종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련주가 세종시 분양의 재개 소식과 균형 발전 기념식 등의 호재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영보화학 상한가 기록하면서 5,270원에, 프롬파스트는 3,5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라테크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4,68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광명전기 10.33% 상승하면서 현재 3,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선도전기도 7.8% 상승했습니다. 3,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3.98% 상승하면서 2,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노인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고령화 산업 규모가 1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에 노인복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가 4.74% 상승하면서 9,7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노바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6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베케어도 6.27% 급등하면서 4,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발표가 나온 이후에 문재인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대표적인 문재인 테마주죠. 전자부품 제조와 금형 가공업체인 PSMC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른손도 5,160원, 우리들 생명과학도 1,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다시 한번 하락 반전됐다가 플러스로 올라온 코스피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하루 만에 지금 반등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확 줄어든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신영증권의 임태근 선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등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후 정상회담 실망감 때문인가요? 일단 EU 정상회담에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어쨌든 유럽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기대는 못 맞추는 이런 내용이 좀 흘러나오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원래 이제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고 크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과매수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행보세를 어제에 이어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딱히 이후 정상회담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장에 계속 유동성 랠리라는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곧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이제 어떤 자산별 상대 강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소형주가 대형주 비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까지는 보통 이제 소형주가 이제 대형주 비해 상당히 이제 약세를 보였었는데 좀 이제 의미 있는 상대 강도의 반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별로 따져봤을 때 이머징 마켓들이 선진 시장에 비해서 상대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도 보통 이제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 좀 강했던 유틸리티 업종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이제 유동성의 랠리에 대한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소재 섹터의 어떤 상대 강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좀 반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미국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미 국채 시장이 이제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시장 대비 미국 주식시장의 상대 강도 역시 이제 바닥권에서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 위험 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이 늘어난다. 우리 이머징 마켓으로도 돈이 자꾸 들어오는 추세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팔지만 사실 파는 규모가 많지는 않아서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유동성 장에 좀 편승해서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인 그 가정 자체는 어떤 유동성 랠리가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하게는 어떤 원자재 자체의 가격이 좀 높아지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 좀 지속된다 그러면 저희 국내 어떤 업종들 중에서도 인플레하고 가장 좀 밀접하게 움직였던 상관관계가 높았던 정유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 내에서도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덱스 자체가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이제 과매수권으로 인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역시 좀 높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 좀 베타가 높으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5조 이상을 이제 매수를 했지만 그 1월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상승한 폭이 한 3%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던 관점에서 증권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랠리는 지속될 텐데 정유화학과 증권업종이 유망할 듯 보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신영증권 임태근 선임연구원의 분석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코스피가 2.7포인트 상승폭을 조금 더 여유를 넓혀봅니다. 보다 다양한 시장 보는 눈 전문가들 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오늘색 투자 전략 시간 역시 김민수 차장님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2월 달에 주목해야 될 텐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2월 달 들어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사줄 것이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어떤 종목을 하나 샀으면 쭉 들고 있는 바이앤홀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하셨고 신승윤 대표님은요. 어닝 모멘텀 둔화에 따른 유동성 한계 실험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제 어닝도 발표가 거의 끝물에 와 있죠.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1월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랠리에 따라 반저경으로 조금 쉬어가는 기간 조정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추가 상승 전망해 주셨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수령 국면 이후에 방향성을 잡아가는 기간이다라고 2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IT 건설, 화학의 지주사 얘기를 하고 계시고 최종대 차장님은 역시 IT와 건설 있고요. 비금속 광물, 운수장비, 철강 섹터와 바이오 제약도 계속 언급하시네요. 신승윤 대표님은 IT와 중국 관련주, 타이어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실적도 나는데 항공주 그리고 오늘 게임주 대신 건설주로 교체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도 역시 IT 건설, 철강, 비철, 금속, 화학 섹터, 금융 섹터, 내수 소비재 2월달 유망하다 하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포트폴리오를 아예 짜주셨네요. 업종 대표주이거나 혹은 낙폭 과대주이거나 어제 종목별로 지지라인도 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신 바 있죠. 네, 외국인들이 많진 않지만 이틀 연속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2월 전망에서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수 기대는 계속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신 오늘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님 만나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외국인들 이틀 연속 안 사준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2월 유동성장은 계속 된다라고 보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1월 달에 8조 넘게 순매수를 마감하고 지금 마지막 주 어제 오늘에 걸쳐서 현물하고 선물하고를 이제 동반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지수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전략 및 1월 달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외국인은 전 금요일이죠. 27일까지 선물과 현물에서 8조 원을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종합주가 지수 박스권 상단의 지수인 1960까지의 상승을 기대하였고 추가적인 매수에 따라서 박스권 돌파 내지는 박스권 상단에서의 안착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1월달 내내 지켜왔습니다. 전일 종합주가지수 하락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플레이로 화요일날, 금요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박스권을 귀환하는 추세의 하락보다는 이번 주 주중으로 저가 매수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좁은 박스권 매매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는 190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까지 좁은 박스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의 하락은 모처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보인 것보다 약간의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었고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저번 주에 고가 대비 약 10에서 15% 정도까지 하락을 예상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약 3에서 6%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 자동차 업종에 추세적인 하락이 있으면 안 될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번 주 주중 정도에 저점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업종을 대체할 추가적인 강력한 업종이 나오지 않는 한 자동차 업종을 바로미터로 활용하여서 종합주가지수의 방향과 속도 조절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 어제 제가 메모로 기억하기로는 옵션 만기 전까지 조금 전에 얘기하신 1900, 1960까지 박스권을 예상한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2월이 한참 남아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오르면서 2000포인트까지 내다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1월달 옵션 만기 이후부터 조금 더 유동성 장세의 랠리를 조금 기대를 했었고요. 아직 확신에 차 있지는 않지만서도 이번 달 만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랠리를 기대하는 이제 2월 달을 준비하는 세 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일단은 요 키포인트의 어떤 부담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종합주가 지수가 기술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점하고요. 둘째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개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로 아직도 유럽의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지만서도 지금 유럽의 잔존 리스크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는 모습입니다. 1월달 지수 상승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주 요인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 및 2월 달도 외국인의 매매 및 방향 및 속도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도의 지수 상승에 부담을 준 요인들도 강력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의 추가적인 순매수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실적에 의한 상승보다는 유동성에 의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증시도 이와 비슷한 어떤 해석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증시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인 인도와 중국 증시를 보면 인도 증시는 전일 다소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그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나온 되돌림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인도 증시는 이미 작년 말 양바닥 형성 후 10% 정도 상승 후에 나온 조정이고요. 이후 이동평균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의 지속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인도보다는 변동성이 있어서 다소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 있어서도 중국의 느긋한 어떤 국민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말 바닥 후 2월 중에 다시 이중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도 보면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면서도 인도와 중국 증시를 살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과 속도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포인트와 196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중국의 긴축 완화 의지, 유로존의 해법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상승의 시기와 기울기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2월달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형주의 약 30%, 대형주의 60%, 현금성의 일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바이오, 제약, 건설주, IT, 자동차, 철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1월달에 조금 아쉬운 점이 정유화학주에 대한 편입이 빠진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2월달에 추가 편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조정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지금 수익률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업종을 버리고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의 상승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강세, 달러 강세 덕분에 미국, 일본 자동차 대비 상대적인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었으나 향후 달러 및 엔화의 약세 전환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 조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로 이어지는 트로이카주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은행, 증권, 건설 업종 1월달 수익률을 보면 은행, 증권, 건설 업종으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즉, 금융업의 활발한 상승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투자와 소비, 고용을 늘려가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힘이 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업종에도 활발한 매매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업종의 상승이 없는 증시는 랠리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경험적으로도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종은 관심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 추가로 은행과 증권업종이 편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유동성 랠리의 확신을 가진 후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분위기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수 중에서 트로이카주의 상대적인 상승이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서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함께 시멘트, 석재 관련 기업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건설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업종 내 대표 기업들로는 보면 쌍용양회, 성신양회, 아시아시멘트, 일진석재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거래 상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증권사들에서 그 종목의 레포트가 2009년도 이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고전을 해왔던 종목들인데요. 그 중에서 일진석재를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보이면서 현재 그 1250원대 매물벽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업종의 상승에 편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1600 정도로 하고요.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업종과 굉장히 좀 밀접한 시멘트 관련 업종 중에서 또 일신석재 콕 집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자동차주가 없이 시장 상승은 이제 생각할 수 없다. 이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이다 하셨는데 자동차주는 이제 시장이 더 안 빠지는 정도의 바로미터로만 보자는 말씀이신지 IT를 다들 2월에서도 유망업종으로 탑으로 많이 꼽으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월달 내내 고민했던 종목도 IT 대표 업종 중 삼성전자였고요. 이제 2월달에 또 고민할 종목이 이제 자동차 업종의 현대자동차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2,100포인트를 이끌 종목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출 기업에 올해 작년보다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수출 실적에 비하면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종합주가지수와 맞춰서 대형주의 지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물 쪽은 조용한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또 3천억 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선물 쪽 흐름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베이시스가 2.0을 넘기면서 초강세를 띠는 게 프로그램을 매수 우위로 이끌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선물 쪽? 예, 전일 해외장의 소폭 조정과 막판 이제 외국인의 급격한 매수로 하락 전환한 야간 선물을 미뤄봤을 때 오늘 오전에는 어제에 이어서 조정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전장에는 매우 강했죠. 최근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베이시스 강세에 따른 프로그램 이후로 오전 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1900 위에서 매도로 일관했던 투신권이 오늘도 오후장 매도세를 가속화했고 외국인들 역시 매도세에 동참하며 지수는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기존 추세를 잇는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상으로나 수급상으로 볼 때 외국인의 매기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수 유입이 이제 뭐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2012년 신년 이후에 고금리 뭐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동반 상승을 시켰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아직까지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 국채 금리가 2%를 쉽게 넘지 못하고 있죠. 특히 미국 30년 국채 선물이 또다시 144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고 변동성 지표도 VIX 지표죠. 미국 변동성 지표도 어제 급등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닥권을 찍고 V자 반등 형태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 또한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이 위기의식을 아직은 거두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 중후반, 중반,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앞으로 정말 진정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유동성 장세가 아직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질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이면 당장 달력이 바뀌잖아요. 2월에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를 앞서 들은 바 있는데 그게 이제 지수 선물 200 차트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장에서도 역시 대형주 쪽에서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뭐 일단은 외국인들이 1월 달에는 이제 뭐 대형주를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상대적으로 뭐 원래 1월 달은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졌던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았고 그런 흐름은 2월 달에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업종 대표주를 뭐 가리지 않고 사기보다는 이제 뭐 펀더멘털이 좀 양호한 업종들 위주로 그 매수세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조금 숨고르기가 이어질 듯하다. 선물 쪽 동향을 통해서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한매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이번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반등이 하루 만에 쉽지가 않네요. 1940에서 등락이 있네요. 예, 일단은 오늘 주가의 추가 상승이 좀 더 기대됐습니다만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지금 마이너스 전환 나와버린 것은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도 순환이 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은 또 다시 좀 내려오고 그 대신에 이제 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많이 떨어져서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추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 자체는 코스닥 종목은 물려 있는 게 계신다면은 이번에 반등 이제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주로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가 들어올 거니까 그쪽에서 반등 들어올 때 매도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이제 매수는 거래소 내에서 바닥 탈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약세를 탔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변동성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관심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단기 타이밍, 그다음에 거래소는 좀 중기적으로 볼 때 지금 바닥권 종목들을 노리시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대우조선해양 수주 소식 때문인지 조선주들 일제히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오늘은 또 LG 이노텍이 많이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 종목이 8.9%까지 상승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시세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이 한번 발생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여전히 강세 흐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LED 관련주들 쪽에 전체적인 흐름이 좋고 또 적자 발표 이후에 어제 적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업황이 많이 개선되면서 올해는 실적을 많이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상당히 좋은 진행 보입니다. 하지만은 좋기는 하지만은 지금 따라가는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원하신다면 좀 내려왔을 때 보정을 좀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며칠간의 조정을 꽤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 관점으로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종가쯤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거쳤으니까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오는 데까지는 수익 실현 노리셔도 될 듯해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흔히 편의점 그 업종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초기 등록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거치다가 며칠 전이죠. 26일 날 바닥을 잡고 강하게 상승세를 좀 탄 다음에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좀 더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관심 종목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러한 패턴들이 주가의 상승이 잘 나오는 관계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을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연속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약간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전략을 짜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종가 매수 정도도 괜찮겠다. 한 번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눌림목인 것 같다. 어제 많이 빠지는 거는 반등하겠거니 한 LG화학은 딱 반등이 나오는데 현대모비스는 그렇지를 못하네요. 어제보다 거래량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스타일은 완전히 이 하락의 성향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거는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중간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눌림목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장 하락과 맞물리면서 조금 더 하락이 컸던 것이고 현대모비스는 사실 그동안 뭐 2011년도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장 업종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락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성장성의 둔화가 예상되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대규모로 주식을 2천억 넘게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매도가 굉장히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추세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급락을 하고 거기에서 수급 주체가 매도가 실리고요. 또 그 하락이 큰 다음 날도 주가가 역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깨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로 그다음에 반등 시 축소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형태의 매수 말고는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지금 오늘 주가의 하락이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1차 상승 이후에 오늘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다가 쭉 밀려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서 저가 매수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 시에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최근에 추세가 악화되면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봉이 벌써 6개나 나왔는데요. 7개군요. 7개가 나왔는데 하락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반전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이지만은 신규 타이밍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등 포인트를 잡을 때 바로
일단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우선은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하고 앞서 얘기하신 대우조선해양 신한지주 매수 타이밍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건 전문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조금 쉬어가는 자리, 현대모비스는 추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다시금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순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1942 소폭 플러스인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박창윤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EU 정상회담도 끝났는데 이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더 쉬려나 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변수들이에요? 네, 일단 당장 이제 다음 내일부터 유로존에서 이제 메르켈 총리의 중국 방문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자바우 총리의 초청으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자체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고요. 유로존 지원 논의 자체도 아무래도 그 방안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2일하고 3일 유로존에서 각각 1월 PMI 제조업 지수 및 서비스 지수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요. 미국 경기지표 호전 여부 한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1월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12월에 53.9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런 호조세 자체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일하고 3일이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더불어서 1월 고용 동향 자체 한번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1월 실업률 자체가 12월 달에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12월에 8.5%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지표 호조세가 얼마만큼 유동성을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쪽도 1월 제조업 PMI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50.3 기록하면서 50을 돌파한 만큼 이런 경기지표 호전 여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수출입 동향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시즌 자체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일하고 2일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LG전자, 제일모든 그리고 하이닉스, 제일기획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2월달 달력이 시작되는데 또 1일자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나오는군요. 그거 단기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맞물려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외국인의 동향인데 오늘까지 이제 사는 모습은 아직 없으니까요. 유동성 랠리가 이렇게 또 이틀 연속 소폭 파니까 끝났다라는 얘기도 조금 빨리 나오는 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도래했느냐, 본격적인 랠리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어서 2월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월 이제 벌써 이제 2012년 한 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가는. 구정 껴서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2월장은 초입에 와 있는 만큼 그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한번 2월 들어서도 1월의 유동성 장세가 이런 연장될 것인지 여부가 시장의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네. 유동성 장세의 원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게 구정전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현재의 제로금리 자체를 기존의 2013년 중반에서 2014년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 쪽에서도 3년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었고 긴급 대출이 실행되면서 이런 늘어난 유동성 자체가 국내 증시로 반입되면서 그 1월 중반 이후부터 강력한 유동성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전일과 금일 외인이 이제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인이 이런 소폭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동성 장세가 어제 오늘 일만 가지고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네. 이런 외인은 수급 동향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프로그램의 수급 동향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2월 중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2월 중에는 1월달과 같은 외인의 폭발적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따르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원인으로 이제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2월에서 4월 유로존은 대규모 국채 만기, 그러니까 예정된 악재로서 지수 발목을 계속해서 잡을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지수 단기 급등에 따라서 최근 이제 지수 상승 탄력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방향성은 이와 같은 외인의 매기 유입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의 강도로 꾸준히 이어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답은 시간만이 알 것인데요. 보수적인 견지에서 1월 단기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쉬어가는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달 지수를 한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수 자체는 그 상승 상단 자체는 대략 한 2,000 정도, 그리고 상단은 어느 정도 2,000 정도로 좀 제한을 해두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전 저점 기록을 했던 1,800선 이렇게 한번 제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예.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일단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지금 꾸준히 박스권 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 고점으로는 지금 체크해드린 1960선 이 선을 고점으로 해서 네. 아래로는 1660까지 왔다 간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10월 달 기록하였던 지금 박스권 상단의 고점 부분이 지금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매물대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뚫어낼 수 있다면 지수 상단으로 제가 말씀드린 2,00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네. 바로 개파락 시작하기 이전에 개파락 가격대인 밑단 가격대인 2,00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하방 쪽으로 좀 더 열어두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로존 국제 만기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에 따른 기술적 부담 자체가 아무래도 2월 중에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측면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하단은 전저점 기록했던 1,800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현재와 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뚜렷한 턴어라운드 신호 없이 바로 말씀드린 2,000선이라든지 2,100선 이렇게 꾸준히 돌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상단은 좀 작게 2,000선을 열어두고 하단 자체를 좀 1,800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 며칠 이미 조금 쉬었는데 기간 네. 조정이 더 필요한가 봐요. 2,000 보려면은. 네, 어느 정도 예. 좀 외인의 폭발적인 매수 자체가 어제 오늘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예정된 악재 자체가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편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감 전략으로 현금 챙겨라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략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현금 비중 자체 확대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금 비중은 30%에서 50%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시장 보수적인 대응 한번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방 해지 차원에서 코덱스 인버스를 소폭 편입하였는데요. 지수 방향성 파악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 말고 특별한 관심 종목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한데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 오른 만큼 전고점까지 와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바로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 바로 따라가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밑에서 이제 방향 전환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을 키포인트로 외인의 수급과 프로그램의 수급 동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과 딱 떨어지는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주식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9,30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지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선반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1월 들어서 이런 부분이 상단으로 돌파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 삼각형 패턴 이렇게 저점 9,300원을 유지한 채 고점 자체를 나타내가는 삼각형 패턴 자체를 상향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1월 18일 날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수급적으로도 꾸준히 외인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한번 외인하고 프로그램의 수급 동향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수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매매 동향에서 1월 10일 이후에 외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 매매 키포인트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전일 소폭 팔긴 하였지만 1월 10일 이후에 12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강하게 끌고 있다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 현재 매직 구간이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략으로 들어가서 목표가는 수평 밀집 구간, 이렇게 제시해드렸던 수평 밀집 구간이었던 12,000원 선, 12,500원 선까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작게 보겠습니다. 전주에 저점 기록하였던 1,500원 선 이렇게 있는데요. 1,500원 선에서 조금 낮춘 1,400원 선 하향 돌파할 경우에 전량 손절 처리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좀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대략 한 20% 비중으로 편입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가 오늘 관심 종목이었고요.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수익률 보면서 AS 받겠습니다. 우리 박찬훈 대리님의 기존 포트에는 대한생명과 원익IPS, 코롱인더스트리가 각 2 내지 30% 이제 비중으로 실려 있었었는데요. 누적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대한생명 다시 한번 재매수했던 종목이었는데 6.6%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어요. 이익 실현하시겠다는 AS인데요. 원익IPS는 쉽게 안 올라오고 코롱인더는 안 잡혔나 봐요. 아이고 아쉬워라.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대한생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 목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익 실현하고 있고요. 매입 포인트로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사주 매입 이슈,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전 고점 도달과 더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만큼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털어주는 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오지 않았지만 향후에 급락이 나올 경우에 특히 11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한번 잡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익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실망감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상하단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자체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신규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시장에 관심인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원익IPS, SK 네트워크스 20% 정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한생명을 한 평균 6% 이상 수익 보고 포트에서 제외한 결과이거든요. 원익IPS 수익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SK 네트워크스 가격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다시 한번 제가 SK 네트워크스 말씀드리면 1,400원이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박창윤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소폭이나마 어딥니까? 반등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